4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당대표 현안대행의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경북 영덕을 방문해서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또 이재민들께서 머무는 공간도 좀 살펴보고 전국 각지에서 기증해 주신 의류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에도 잠시나마 동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또 기부 금품을 통해서 또 물품을 통해서도 함께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감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국민들 또 봉사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어떤 참여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지만 굉장히 슬프게도 피해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산불의 규모나 심각성과 달리 과연 이러한 피해가 조속하게 복구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더욱 깊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 같은 경우에 더 획기적이고 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화재를 발생시킨 실화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서 보상의 규모도 다소 제한이 있고 특히 여러 재해 보험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이재민 분들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발화 지점에서 인재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시군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거의 태풍에 준하는 풍속에 의해서 피해가 확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자연재해로 좀 폭넓게 포섭을 해서 여러 피해 보상이나 보험 적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유례 없는 피해이니만큼 유례 없는 수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를 주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에 대해서 친명계의 오만 방자함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주장을 했는데 친명계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고 더 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하는 게 국회의장 놀이를 하는 겁니까? 게다가 실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심지어는 양문석 의원은 개헌, 개나 줘라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대선 지지율이 좀 잘 나온다고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장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미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벌써부터 대통령의 권력까지 잡은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굴고 있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망언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앞장서서 오만방자한 자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저부터 또 이준석 대선 후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성기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국회의장 놀이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놀이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자고 하니
벌써부터 여당이 된 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너도나도 비판한 것 아닙니까? 오만 방자합니다. 우원식 의장님, 민주당 내에서 한때 계엄 영웅이라 불리던 분이 또다시 왕수박 되셨습니다. 민주당에는 언제나 수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더는 수박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수박을 만드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개헌 관련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2달 안에 개헌을 확정짓겠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저는 그 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분산은 대통령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국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지난 2차례 총선에서 국회는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또다시 승자 독식 체제를 재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개헌을 추진한다 한들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신뢰할까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일단 시작해보자라는 식의 접근은 졸속 개헌, 조각 개헌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개헌만 되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진영만 옳고 상대는 모두 악이라는 정치인의 사고방식과 태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개헌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개헌의 진심이시라면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제안했던 반값 선거법 같은 선거법 개정부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정책위 의장님 발언. 이주영입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서쪽으로부터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극우의 갈고리였습니다. 보름 뒤인 9월 17일 동쪽에서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공산주의의 국경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곧 2차 대전의 폭풍 속으로 빠져들어 바르샤바의 85%가 파괴되고 맙니다. 버릴 것인가 다시 세울 것인가의 기로에서 바르샤바의 시민들은 재건을 선택합니다. 18세기부터 남겨진 회화와 역사서들을 참고하여 아름답던 바르샤바를 다시 세워냅니다. 벽돌 하나까지 복원했다는 이 위대한 과정에서 바르샤바의 시민들은 도시의 잔해를 활용해 새로운 건축 자재를 만들었습니다. 구시가지의 파사드에서 회수된 벽돌과 철재는 재사용되었고 부서진 콘크리트를 활용해 새로운 블럭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전 개토 지역의 잔해는 새로운 벽돌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어 현대적인 구역의 일부로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비장하고도 치열한 재건의 노력은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가의 존엄을 회복하여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을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2025년의 대한민국, 냉전시대의 망령과도 같이 양 진영이 충돌합니다. 그 와중에 보수는 탄핵으로 다시 한번 내분되고 진보는 권력을 향해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보수에는 지킬 만한 것이 없고 진보에는 세울 만한 것이 없는 폐허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 폐허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정서를 형성한 가치 중 지킬 만한 좋은 것들을 지키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증명해낸 역량의 반석 위에 새 미래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을 지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보호할 겁니다. 경제 재건과 기술 중흥을 통해 외교와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함께 지키고 버려야 할 잔재는 빠르게 버리겠습니다. 폭풍을 견디고 전쟁의 폐허를 끝내 이기는 사람들, 내일의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벽돌을 쌓는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